자, 많은 분들이 이 써마지를 받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써마지 시술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부작용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여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입니다. 피부과에서 가장 핫한 리프팅 시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하나의 리프팅 시술을 꼽자면 뭐니 해도 써마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리는 소문에는 피부 나이를 되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시술이다. 평생 동안 단 하나의 리프팅 시술만 받아야 한다면 무조건 써마지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써마지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안티에이징 시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가 써마지를 좋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써마지에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작용이 두 가지나 존재합니다. 저도 저희 병원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써마지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써마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하곤 합니다. 성능 좋은 스포츠카를 운전할 때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써마지 또한 시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반드시 염두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혹은 진료실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써마지의 가장 큰 부작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평소 이 써마지를 받으려고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자, 써마지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효과 없음입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술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시술 후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범주에 묶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써마지는 피부과에서 가장 비싼 시술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시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써마지 FLX 600시약 기준으로 적게는 200만원 중반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써마지를 받았는데 느껴지는 피부 변화가 전혀 없다면 써마지의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저한테 써마지를 받고자 내원하신 분들의 일부는 타원에서 써마지를 받았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써마지를 또 받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써마지의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시술 받는 사람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 모두 써마지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시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 써마지 효과가 없다고 느끼기 쉬운데요. 특히 써마지 시술이 처음이신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써마지가 굉장히 고가 시술이다 보니 시술 전 과도한 기대치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고 시술 후 그만큼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시술의 효과가 없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써마지는 콜라겐 재생을 통해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가장 뛰어난 시술임에는 분명하지만 한두 번의 시술만 가지고 결코 피부 나이를 5년, 10년 이상 되돌릴 수 없고 또 써마지만으로 모든 피부 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써마지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고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를 점차 곱고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정도로 기대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노화 정도에 맞지 않는 써마지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써마지 FLX는 샷수에 따라 300샷, 600샷, 900샷 총 3가지 팁이 존재하고 아이써마지는 225샷, 450샷 총 2가지 팁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샷수에 비례해서 콜라겐의 재생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심할수록 더 많은 샷을 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부 노화가 심한 경우에 충분한 샷수의 시술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만약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나에게 필요한 적정 샷수의 써마지 시술을 받기가 곤란하다면 아예 써마지가 아닌 다른 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써마지의 적정 샷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술의 효과를 너무 조급하게 느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써마지의 효과는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써마지에 의한 콜라겐 재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써마지 시술 후 약 3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체감하는 써마지의 최대 효과는 시술 후 약 3개월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써마지를 받고 나서 고작 1, 2주 정도 지났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써마지 효과를 충분히 낼 만큼 적절한 써마지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써마지라면 무조건 다 비슷한 시술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써마지 FLX 600샷을 진행하더라도 어떻게 시술하느냐,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시술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입가에 생기는 잔주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써마지 600샷을 얼굴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골고루 분산한 시술과
입가주름의 전체적인 샷을 집중시키면서 일부 샷만 나머지 부위에 분산한 시술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에 체감한 써마지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고, 반면 전자는 써마지의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 같은 써마지 시술이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써마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써마지 전문가들이 늘상 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써마지의 이론적 효과와 체감하는 실제 효과와의 괴리감이 이 시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써마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의학 논문을 통해 피부 콜라겐 재생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시술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효과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시술이죠.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써마지의 효과는 피부 조직 내에 생성된 콜라겐의 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부의 탄력이 늘어나는지, 얼마나 피부가 탄탄해지고 매끈해졌는지 등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이 콜라겐이 생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가 탄탄해지고 매끈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막상 써마지를 받고 나서도 느껴지는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다양한 이유로 써마지의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써마지의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시술에 대한 적절한 기대치, 노화 상태에 맞는 적절한 샷수, 경험 많은 시술자만의 특별한 시술 노하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 피부에 맞는 제대로 된 써마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써마지의 부작용은 바로 물집과 화상인데요. 자, 써마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저 아쉬움에서 끝나겠지만, 만약 물집이나 화상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 장기간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시술하는 사람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이 써마지 경험이 많은 시술자일수록 이 물집과 화상에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써마지는 고주파의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이 고주파는 피부에 전류를 만들고, 전류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열 에너지에 의해 피부 온도가 증가하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써마지를 시술하는 도중에 피부를 만져보면 굉장히 뜨거운 열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과한 열 에너지가 피부에 주입이 되면서 물집이나 화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물집과 화상이 생기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써마지 팁에는 물집과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 센서와 쿨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정품 팁일지라도 이 온도 센서 혹은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불량 팁인 경우에 물집과 화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써마지 팁이 제대로 피부에 밀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온도 센서와 쿨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물집과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주파가 전달되는 멤브레인에 처음부터 스크래치가 나 있거나 이 시술 중 물리적 데미지로 인해 스크래치가 생긴다면 역시 과도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물집과 화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굵고 날카로운 수염을 가지신 한 남성분을 시술하면서 이 시술 도중에 수염 때문에 멤브레인이 손상되어 물집이 발생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술 전, 시술 도중, 시술 마지막까지도 이 써마지 팁의 온도 센서와 쿨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환자의 피부 상태, 통증 정도 등등을 통해 시술자가 계속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써마지 팁이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한 샷 한 샷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시술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마나 턱선과 같은 곡선 부위에서는 오일을 충분히 도포하여 팁과 피부 사이의 접촉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시술자는 수시로 팁의 멤브레인을 확인하여 손상이 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써마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일수록 이렇게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차이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죠. 사실 써마지 경험이 많지 않은 시술자들은 시술의 강도 자체를 낮춰서 이 물집이나 화상을 예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강도를 낮추다 보면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차피 물집과 화상을 100%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시술을 하되 이 효과 또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 써마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이상적인 시술을 받았음에도 물집이나 화상이 생긴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심할수록 회복되더라도 색소 침착이나 흉터와 같은 후유증을 장기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술 직후 수분 이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정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술하고 나서 적어도 30분 이상 대기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귀가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시술한 다음 날에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집과 화상을 미리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겼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안전한 써마지 시술을 위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써마지 시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무엇 하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써마지 시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리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